안녕하세요. 책 손지기의 이서 소야입니다. 곧 12월이 다가오는데요. 2023년도 곧 있으면 끝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 해가 가기 전에 23년에 산 저희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소야는 하반기 동안 어떤 책을 샀나요? 되게 다양한 분야의 책을 샀어요. 총 4권을 오늘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전에 먼저 소개해 드릴 책은 독립서적입니다. 이 책은 부산에 갔을 때 밤 산책방이라는 독립서점에서 구매한 수필이에요. 이 책이 그 서점의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사게 되었습니다. 이토노에라는 일본 작가의 책입니다. 이토노에는 1895년 일본에서 태어나고 활동한 작가였어요. 여성 해방 운동가이자 무정부주의자이자 편집자이자 작가이자 되게 여러 직업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주장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그 1920년도에는 굉장히 여성의 정조에 대한 보수적인 관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완전히 타파하는 그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서는 여성이 자신의 입장이나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싶어서 책이 기대되고 있고요. 이제 유서의 일부로부터라는 이 조그만 봉투가 본판이고 뒤에 있는 작은 책자가 특별판에서 추가된 그런 책이에요. 이토노에가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편지를 주고받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이토노에와 비슷한 어떤 문제를 겪고 나서 자살을 선택하셨다고 해요. 이후로 이토노에가 그 선생님의 입장이 되어서 자살한 이유를 한번 헤아려보고 그 입장에 대해서 써보는 짧은 글이라고 합니다. 유서의 일부로부터 뒷내용이 다 짊어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구조의 문제라던가 그에 대한 노예의 의견을 한번 엿볼 수 있다고 해요. 이 책이 되게 짧고 얇잖아요. 그래서 그때 바로 사실 읽고 싶긴 했는데 왠지 특별한 책을 바로 읽기엔 되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완전 특별한 때 읽고 싶다. 완전 몰입할 수 있을 때 읽고 싶어서 아직은 봉투도 뜯지 않았고요. 되게 기대가 됩니다. 좀 신기한 것 맞아요. 같아요. 저는 사실 소야가 처음 가지고 왔을 때 이 봉투에 있는 게 굿즈 같은 거 생각했고 뒤에 있는 게 진짜 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하니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예전에 독립서점 갔을 때 이런 작은 소설책이 있었거든요. 저도 당연히 이게 원래 본 책인 줄 알았는데 이게 원래 도서라고 해가지고 되게 신기했어요. 아예 그 전시, DP도 이렇게 다 꽂혀 있더라고요. 굉장히 특별한 책이라서 오늘 소중하게 간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언니는 그동안 어떤 책을 샀나요? 저도 신기하게도 최근에 독립서점에 가서 책을 샀어요. 바로 이 책인데요. 페미니스트까지는 아니지만 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산 이유는 사실 제목에서부터 너무 공감이 가서 일단 책을 들고 그 다음에 프롤로그를 그 자리에서 읽었어요. 이 작가님이 자신이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평소에 자기를 소개할 때 글을 쓰는 이라는 수식어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또 자기가 평소에 글 쓰는 주제가 고양이와 함께 사는 이야기이거나 혹은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이야기여서 평소에 글을 쓰는 고양이 집사라는 수식어를 너무나도 좋아한대요. 근데 그 반면에 글을 쓰는 페미니스트라는 문구는 뭔가 좀 무겁게 느껴지고 낯설다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는데 작가님이 되게 가치관은 뚜렷하신 분인데 생각보다 자기의 의견을 타인에게 공유하는 거는 좀 어려워하시는 분이셨다고 해요. 특히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 있는 그런 의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자제하는 편이기도 했다고 해요. 분명 여성으로서 살아가면서 한국 사회에 보수적인 여성에 대한 관념들이 있잖아요. 뭐 주방에 여자만 들어가야 한다던가 이런 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 불편함을 느끼기는 했대요.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나서서 목소리를 어느 정도 내기도 하기는 했는데 페미니스트까지라고 자기는 생각하진 않았대요. 페미니스트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이론 느낌도 있고 굉장히 강한 느낌도 있어서 자기를 거기에 딱 끼워 맞추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다고 해요. 이런 설명을 듣고 나서 이 책을 보니까 저도 너무 공감이 갔었던 거예요. 저도 평소에
조금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만을 품고 가끔 의견도 내고 하기는 했지만 누가 너 페미니스트야? 라고 물어보면 사실 아니야 라고 대부분 말을 했었거든요. 뭔가 딱 페미니스트라고 하기에는 저 자신이 좀 당당하지 못했던 느낌도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작가님이 페미니스트라는 그 단어랑 조금 더 친해지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하는 것까지 읽고 나서 나도 좀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저도 공감이 갔던 게 나 이런 사람이야 혹은 나의 신념을 말할 때 이런 걸 밝히면 왠지 주변 사람들까지 너도 이렇게 해야 돼라고 내가 강요를 하고 있는 건가라는 기분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페미니스트라고 스스로 말하기까지 약간 당당하지 못했다라고 말한 점에서도 살짝 공감이 가서 되게 궁금하네요. 책이 어떤지. 맞아요. 그리고 이 책이 사실 표지 촉감이 좀 신기해요. 만져보면 되게 좀 신기하거든요. 부드럽다. 그쵸? 그래서 저도 뭔가 책을 딱 들고 촉감이 더 좋아서 일단 더 펼쳐보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은 판매 전략입니다. 제가 다음으로 산 책은 시집인데요. 제가 한동안 시집을 안 샀어요. 올해 들어 진짜 시집을 많이 안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읽어보자 라는 마음이 들어서 황인찬 시인의 사랑을 위한 되풀이라는 시집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완전 조금 읽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시 읽고 나 이거 어디서 봤는데. 두 번째 시 읽고 나 이거 어디서 봤는데. 세 번째 시 읽고 나 이거 어디서 봤는데 라고 이걸 계속 느끼면서 한 3분의 1까지 읽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 책을 도서관에서 조금 읽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읽은 책인데 바로 기억하지 못한 게 나 진짜 집중 안 하고 대충 읽었구나. 완전 집중해서 읽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남겨두고 있고 아직 집중할 때가 다가오지 않아서 이제 조만간 열심히 읽어보려고 하고 있고 황인찬 시인의 시집을 예전에 재미있게 읽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산 책은 아니 에르노 작가의 부끄러움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수업에서 이 책을 다뤄서 책을 사서 읽어야 했어요. 읽으면서 좀 많이 좋은 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아니 에르노 작가는 2022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입니다. 부끄러움은 자전적 소설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는 소설과는 좀 결이 많이 다른 느낌이었어요. 허구의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의 소설이었습니다. 제목에서부터 부끄러움이라고 하잖아요. 책 자체가 부끄러움에 대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문장부터 굉장히 강렬한데요. 6월 어느 일요일 정오가 지났을 무렵 아버지는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다로 시작하는 이 소설은 작가님이 어린 시절에 가정폭력을 받았음을 고백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작가님이 어린 시절부터 겪어왔던 보이지 않는 사회의 계급의 차이에서 느꼈던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고백하는 소설이에요. 사실적인 내용으로 전개가 되다 보니 이렇게 막 재미있는 책은 아닌데 꼭 한 번씩은 사서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책이었어요. 왜냐면 수업에서 이 책을 읽고 조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위로와 공감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작가님이 그렇게 느꼈던 부끄러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누구나 한 번씩 살면서 한순간 정도라도 느껴봤던 감정이었어가지고 위로와 공감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나만 느꼈던 게 아니구나. 이게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고백을 해봄으로써 또 서로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도 있었다라고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 책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꾸준하게 잘 챙겨봐야겠다라는 다짐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23년 노벨 문학상은 사지 못했지만 사서 읽을 계획입니다. 저도 독서 모임 하는데 이 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독서 모임을 나눌 때 너무 좋은 책이에요. 정말 엄청 진솔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제가 산 소설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산 책은
양귀자 작가님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이라는 소설이에요. 양귀자 작가님 책은 그 원미동 사람들 말고는 읽어본 적이 없어서 되게 뭔가 보듬어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 책은 굉장히 달랐어요. 되게 파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이 책은 1992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주인공 민주는 대학원 과정을 밟으면서 여성 고민 상담소 같은 곳에서 이제 상담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민주가 마주하는 이제 그런 고객들은 전부 약간 이제 남편과의 갈등, 남편의 불륜 혹은 남편의 가정 폭력 같은 문제를 마주한 여성들을 상담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는 자신이 겪어온 삶도 있었고 여성들의 불행을 많이 마주하다 보니까 이제 분노가 조금 커진 거예요. 그리고 이 분노를 표출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그 여기 책에 나오는 인기 있는 남자 배우 백승아를 납치하고 감금합니다. 이제 백승아는 이 책에서 말하기를 이제 스캔들 없고 그러니까 논란이 없고 되게 다정하고 가정에 충실한 되게 좋은 사람으로 그려져서 막 여성들이 원하는 여성들이 꼽은 이상형 1위 이런 식으로 뽑힐 정도로 되게 좋은 사람으로 보여져요. 근데 민주는 오히려 이런 사람이 여성들이 자신이 처한 그런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남자에 대한 어떤 환상에 적게 하고 교란시킨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철저한 계획하에 승아를 납치하게 됩니다. 되게 파격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놀랐던 건 이 승아와 민주가 이제 납치당한 사람과 납치범의 관계인데 나중엔 또 어떤 감정적으로 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되게 제가 요약만 했으니까 굉장히 안 와닿잖아요. 되게 놀라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책을 읽으면 납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게 결말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책을 꼭 읽고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민주라는 캐릭터 되게 거침없어요. 거침없고 냉정해요. 왠지 진짜 피눈물도 안 날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그런 것들도 한번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진짜 옛말투 뭐뭐 했소라고 하는 것 빼고는 정말 여전히 지금 읽어도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해야 되나? 되게 재미있어서 좀 출간된 지 오래된 책에서도 금방 진짜 흠뻑 빠져서 읽을 수 있다니 텍스트의 힘이란 정말 강하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되게 뒤늦게 이 책을 읽었지만 올해의 책으로 저는 꼽아보려고 합니다. 설명만 들었을 때 뭔가 반전, 파격, 반전 이런 식으로 되게 스펙타클할 것만 같은데 읽어봐야 납득이 간다고 하니까 꼭 읽어봐야 할 것 같아요. 또 소요의 올해의 책이라고 하니 기대도 됩니다. 실망은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소요가 또 다른 소설책을 샀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제가 또 산 소설책은 한정현 작가의 쿄코와 쿄지라는 소설집입니다. 이제 문학과 지성사에서 분기마다 이 계절 소설을 꼽고 엮어서 출간을 하잖아요. 그 소설마다 여름, 소설마다 봄 이런 식으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소설보다 여름 2022를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고 거기에 실린 그 쿄코와 쿄지라는 단편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추천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소설집으로 나왔다고 해서 구매해봤습니다. 이 책은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두고 있어서 마냥 가볍게 읽을 수는 없는 책이에요. 단편 쿄코와 쿄지 같은 경우는 광주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두고 있고 이 책에는 4명의 친구들이 나와요. 이제 친구들이 되게 돈독한 관계를 이루는데요. 이제 서로 이름 끝 글자에 스스로 자를 붙여서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서 예를 들어 이서면 이자, 저는 소자 막 이런 식으로 우리 되게 주체적으로 살아보자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불러줘요. 돈독한 친구들이 사건에도 휘말리고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힘든 상황에 휘말려서 되게 고군분투해서 되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제 생각으로는 그 뒤에 다른 작품들도 굉장히 슬플 것 같아서 바로 못 읽을 것 같아요. 내년 부킷리스트로 읽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언니가 산 책은 또 뭐가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산 책은 트렌드 코리아 2024년이에요. 매년 트렌드 코리아 몇 년도 이렇게 나올 정도로 유행 있는 시리즈 책이잖아요. 항상 이맘때쯤 나오고 많이 읽어봐야 해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은 지난해에
즉 2023년의 핵심 트렌드를 간단하게 짚어주고 2024년에 나올 트렌드 혹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트렌드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트렌드를 빨리 캐치해야 한다거나 혹은 취준생이신 분들에게 꼭 읽어보라고 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못 읽더라도 목차는 꼭 봐라 라고 할 정도로 추천을 많이 받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전까지는 그냥 유튜브 보면서 청구하는 정도로만 있었다가 이제 졸업도 하고 또 책 손질기 유튜브도 잘 이끌어나가고 싶은 마음에 꼭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4년이 오기 전에 읽어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읽어야겠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읽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북카우를 해봤는데 어땠나요? 저는 일단 제가 산 책들도 이제 기대가 되는데 언니가 산 책들도 되게 재미있어 보여서 되게 궁금해요. 말하지 않고 산 책이었는데 맞아요. 좀 결이 비슷한 책도 있는 것 맞아요. 같아서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수필도 뭔가 결이 맞아서 저는 좀 신기했어요. 그러면 저희 참 많은 책을 샀으니까 이제 부지런히 읽어야 해요. 알겠죠? 맞아요. 이제 과연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꼭 열심히 읽어서 다 완독해보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올해 책을 좀 사셨을 것 같은데 그 산 책들 중에서 재미있는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북카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